제가 독서 관련 업에만 벌써 16년째 있다 보니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아이가 책도 오래 읽은 것 같고, 꽤 집에서도 신경 써서 읽혔는데, 막상 중학생 돼서 시험을 보니까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듣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초등 내내 책을 많이 읽은 것 같고, 책을 잘 읽은 아이 같은데, 왜 중학교에 올라가서 시험을 딱 봤을 때, 내가 기대한 만큼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해결 방법까지 빠르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책을 많이 읽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아이들의 독해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선 책만 많이 읽었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함께 해야 합니다. 시험 기간이라면 시험을 위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문학 문제집을 꾸준히 풀어보는 것도 좋고 시험 기간 전에 국어 문제집 반드시 풀어봐야겠죠.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도 너무 중요하고요. 생각보다 중학교 처음 들어가서 시험 봤을 때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어의 시험 문제가 우리 수능 보는 것처럼 지문이 길고 그거에 대한 질문이 몇 개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한 시간 내에 지문을 빠르게 독해하고 그거에 맞는 정확한 답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 성향을 보면요, 분명히 책을 빠르게 읽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읽고 훑어서 읽거나 띄엄띄엄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체 도서를 완독으로 보면 독서 수업에서 질문을 이야기하고 답변할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지문을 읽고 푸는 거에 대해서도 아이가 대충 읽는 버릇을 그대로 녹여서 대충 띄엄띄엄 읽어버렸다.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쓰기가 어렵겠죠. 뿐만 아니라 질문 자체를 정확하게 읽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게 문제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있는지, 대충 풀고 있는지,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충분히 연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그냥 책만 많이 읽었는데 문제 왜 잘 못 풀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책을 읽는 것 당연히 너무나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라면 시험 문제를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초등 때 흥미 위주의 독서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회과학 교과서를 보면요, 5학년만 해도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영토, 지형, 인권, 행정구역 등등의 단어들, 그리고 용해, 용매, 용질, 번도, 은결, 원생생물 뭐 이런 식으로 5학년만 돼도 꽤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 위주의 독서를 했다는 건 아마도 문학이나 학습 만화를 읽었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아이들이 문학책을 읽어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등장인물에 공감하면서 읽고 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기 때문에 독해력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런데요, 사실 어휘력이 되게 중요해요. 이 어휘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어휘 관련한 문제집을 풀 수도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한 방법은 서로 다른 문맥에서 이 어휘를 얼마나 많이 마주했느냐에 따라서 이 어휘가 내 어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 비문학 책들을 읽었어야 할 텐데 아이들이 막 즐겨해서 비문학 책을 선택해서 읽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은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존의 그 어휘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문제를 잘 풀고 싶다면 문학과 비문학을 골고루 읽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학과 비문학을 골고루 읽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손이 막 가는 책들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어머님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네, 저도 일부러 줍니다, 아이한테. 네, 물론 저희가 문학과 비문학을 골고루 읽게끔 해요. 이게 약간의 강제성을 조금 띄지 않으면 비문학은 손을 안 갈 친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좀 지루한 것 같지만 일부러 더, 야, 이거 진짜 재미있는 책이야.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한번 읽어봐 라고 하면 무슨 이런 책을 읽어 라고 꿍얼꿍얼 대긴 하지만 억지로라도 읽습니다. 그런데 저는 책을 읽을 때 바로 본문부터 시작하게 하지 않고 그 책의 머릿말 그리고 목차를 읽은 다음에 읽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꼭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면 좋겠습니다. 문학책이든 비문학책이든 이 책의 머릿말을 읽고 저자가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썼는지 그리고 그 목차를 읽으면 책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이들이 대충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책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충대충 흘려 읽지 않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빠르게 읽는다. 이 너무 빠르게 읽는 습관을 좀 고치기가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도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빠르게 읽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해요. 뭐라고? 천천히 한 번을 정확하게 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읽지 않고요. 천천히 정확하게 한 번 읽게 해주시면 좋은데 모든 책을 이렇게 읽으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책은 좀 정확하게 읽으면 좋겠다 싶은 책들 이런 몇 권을 골라서 정확하게 천천히 읽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인풋은 계속 하는데 아웃풋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아이들이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글로 써보는 활동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설명을 쭉 듣고 있거나 책을 다 읽고 있으면 이게 다 내 지식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쓰지 않으면 어때요? 이거 정말 내 지식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네,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미흡하게 이해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었으면 그걸 말로도 글로도 표현해보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평가의 기준이 어때요? 지필과 수행이 거의 5대 5예요. 가끔 수행이 더 높은 6일 때도 있고요. 예체능의 경우 100이 수행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평가는 보통 대부분의 평가 방식이 뭐예요? 글쓰기예요. 그런데 이 쓰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중학생이 됐다. 이 친구가 지필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글쓰기가 미흡해서 수행에서 점수가 계속 깎였다. 그럼 이 친구 A등급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학습에 대한 문제를 풀고 지필평가에 대한 대비만 열심히 하는데요. 이걸 중학교 때 갑자기 글쓰기 연습을 시작하려고 하면 늦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평소에 간단한 쓰기 연습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책을 읽은 이후에 감상을 써본다거나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보는 활동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집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채팅방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런 학습에 대한 정보, 읽기에 대한 정보, 추천 책들을 제가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이런 문해력이나 수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도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공유해 드리는 정보를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